보난자는 드랍시핑으로 부자가 되려다 실패한 낙제생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세계로 보내졌고 리즈가드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마왕은 그와 친구가 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야기는 백인 노인이 반인반수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17세기 이전 미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추한 낙제생 보난자를 보게 되는데 그는 사실 반인반수였지만 마이클 잭슨처럼 외모를 바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인반수들을 잘 대해주었고 일부 백인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난자가 보상을 주려고 하자 반인반수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50%의 팁을 주었다. 그때 퀸이 나타나 보난자가 부자이며 돈을 받으라고 말했다. 반인반수는 보난자의 친절에 감사했다. 이후 어떤 인간들이 보난자를 환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그는 왜 다른 인간들이 반인반수들과 평화롭게 살 수 없는지 의아해했다. 그래서 보난자는 반인반수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계획했지만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보난자는 자신이 다른 세계로 소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혼란스러워했다. 다음으로 그는 클리로드라는 마법 왕국에 환영받았고 자신이 영웅 후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오해해서 퍼프데디가 자신을 초대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그의 마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물건이 그에게 가져다 주어졌습니다. 보난자는 자신에게 베이비 오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반인반수는 보난자의 낮은 신분에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PDD의 파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났고 그의 능력치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차세대 저스틴 비버로 보고 그가 그들이 찾던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후 금발의 영웅은 왕 앞으로 끌려갔고 그는 자신이 베이비 오일을 사용해서 마왕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보난자는 무시당했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다음날 그는 마차에 태워졌고 보난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왕에게서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온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러자 그는 북쪽 델베자 숲에서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몇 시간 후 보난자는 마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에서 알게 되었다. 이 세계에서는 반인반수들이 노예처럼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는 인간과 반인반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난자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면 이 세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옛삶을 떠올렸고 언젠가 자신의 세계에서도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파마 반인반수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해시태그를 올리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보난자는 프리즌 브레이크의 마이클 스코필드처럼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일 후 그는 델베자 숲에 도착했고 바닥 없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돈과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전사가 떠나기 전에 그는 보난자에게 어둠의 군대가 이 근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보난자는 마법 가방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세계의 마법 가방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방들과 그는 칼을 꺼내 소리를 들었습니다. 슬라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고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슬라임들이 그를 공격했고 그는 칼로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보난자는 슬라임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의 칼은 즉시 부러졌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레벨이 올랐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스탯을 확인했습니다. 보난자는 2레벨이었고 그의 능력치에는 무한대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대 기호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멍청한 놈이었으니까요. 그 후 그는 이세계 시리라는 스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리는 주인에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스킬을 익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는 또한 자신의 바닥 없는 가방에 몬스터를 끌어들이는 마법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보난자는 왕이 그를 이 숲으로 보내주기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시리가 자신의 마법 가방에 걸린 마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숲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지만 시리는 키 큰 풀숲에 포켓몬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는 숲에서 야생 포켓몬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시리는 정화 주문을 활성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iOS가 설치되었고 숲속 괴물들은 전멸했습니다. 동시에 보난자는 레벨업을 했고 그는 초사이어인의 힘을 얻었습니다. 한편 공주는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왕이 보난자를 델베자 숲으로 보낸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사제가 나타나 왕에게 누군가가 가장 신성한 마법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왕은 금발의 영웅이 정화 마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되었고 그 주문이 어느 방향으로 활성화되는지 알게 되었는데 델베자 숲 쪽이었습니다. 그러자 보난자는 괴물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3편 욕구 7레벨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말이죠. 그 후 그는 자신의 만화량을 확인하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채워졌죠. 다음으로 시리는 그를 도왔고 그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신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요. 이 마법은 보난자를 튼튼한 허벅지를 가진 여자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는 항상 여자가 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했지만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갖춘 그는 왕도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그는 놀랐고 자신의 세계로 순간 이동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는 모험가 길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리는 구글 맵을 사용하여 그를 모험가 길드로 안내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플러라고 부르며 모험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델베자 숲으로 가는 호이를 찾는 작은 반인반수 소녀를 봅니다. 어둠의 군대가 도사리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플러는 어린 소녀를 돕고 싶어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 후 플러는 자신이 그들을 목적지까지 순간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험가들은 이에 충격을 받았고 그는 순간이동 마법이 초보자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발레로사가 나타나 그를 사기꾼으로 생각했습니다. 플러는 아무런 문제도 원하지 않았고 그는 그 아이를 불결한 파티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발레로사와 그녀의 사커 친구들에게 함께 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은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델라베자 숲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들은 감탄하며 그를 최고위급의 훌륭한 마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러는 자신이 초보 모험가일 뿐이라고 대답했고 발레로사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그 반인반수 소녀는 이 숲을 둘러싸고 있던 군사력이 사라진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플러는 모든 것을 해명하려 했지만 시리는 그 소녀가 악마라고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발레로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작은 소녀를 무기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모드에 돌입했고 플러는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길드가 그 어린 소녀를 의심하고 있으며 그녀가 아마도 암흑군의 일원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소녀가 웃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변신 마법을 발동하여 거대한 페니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옥의 사령 중 한 명인 펜가릴의 여동생 페니리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령 페니리스는 인간들을 몰살할 의도였고 공중에 마력을 방출했습니다. 발레로사와 친구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지만 플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페니리스가 공격을 시작했지만 플러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는 즉시 반응하여 순간이동 주문으로 소녀들을 수도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문을 동시에 펜리스는 플러가 도망치려 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플러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고 펜리스는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프 주문으로 간신히 피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더 많은 주문을 걸었고 바람 주문으로 펜리스를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플러 뒤에 순간이동했지만 그는 즉시 중클력 주문을 활성화했습니다. 갑자기 플러는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그는 도널드 트럼프, 주문 그녀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주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플러는 그녀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 의도가 없었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리는 펜리스를 막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고 펜리스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주문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갑자기 펜리스는 만화가 바닥나 죽고 싶어 했습니다. 플러는 애초에 그녀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대답했고 그는 마법을 풀었습니다. 펜리스는 패배를 인정했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플러는 그녀가 자신의 앞에 알몸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는 그녀에게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후 펜리스는 만화를 재충전해야 했기에 잠이 들었다. 저녁에 플러는 자신의 마법을 살펴보다가 자신이 너무 강력한 치트 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법들을 같은 시간에 펜리스는 깨어났고 자신의 옆에 드레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또한 플러에게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마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플러에게 가서 자신에게 치유 마법을 걸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그녀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플러가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 플러는 그녀의 바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플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중에 펠리스에게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말했고 자신이 무엇을 원래 모습과는 달랐어요. 펜리스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한 후 그는 펜리스가 마음을 바꿔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곁에 있겠다고 답했고 그의 팔에 안겨 그를 포옹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이 나타났고 그는 어둠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안겨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봅니다. 그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둠의 군대와의 전투 말이죠. 금발의 영웅은 불평하며 병사들이 전장에서 틱톡 댄스를 췄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틱톡 댄스를 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왕은 금발의 영웅이 전장의 병사들은 쓸모없었고 그는 무능했습니다. 그러자 금발의 영웅이 나오는데 그는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치가 오르지 않아 세상에 분노했습니다. 능력치가 몇 달 동안 훈련해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귀여운 여성이 나타나 금발의 영웅을 존경했습니다. 금발의 영웅은 아우라가 천층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구했습니다. 다음날 플러는 돈을 벌기 위해 길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펜리스에게 채소를 살 건지 물었고 그는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펜리스는 얼굴을 붉히며 플러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플러를 자기야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험가 길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펜리스는 모험가로 등록하여 신분증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플러는 자신도 같은 것을 받았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 생각 때문에 기뻤습니다. 커플 아이템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다음으로 그녀는 접수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했고 하지만 그녀는 이유를 대고 등록했고 그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 플러에게 사과했습니다. 잠시 후 긴급 퀘스트가 선포되었고 모험가들은 정신나간 곰들이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스는 그 임무를 맡으려 했지만 플러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리스는 자신이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를 정신나간 곰들이 목격된 곳으로 순간이동시켰어요. 플러는 리스가 정신나간 곰들을 사냥하는 것을 돕고 싶어 했고 그녀는 신이 났어요. 갑자기 누군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즉시 도우러 달려갔어요. 플러는 발레로사와 그녀의 친구들이 정신나간 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리스는 그들이 이런 약한 괴물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플러는 번개 마법을 시전했고 그는 시간 내에 블라썸을 구하는 데 성공했어요. 한편 리스는 다른 곰들을 처리했고 그들은 쉽게 해결했어요. 정신나간 곰들을 손쉽게 모두 물리치고 이후 발레로사는 플러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을 구해줘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리스를 여행 동반자라고 소개했고 그 말에 리스는 슬퍼했습니다. 리스는 플러가 자신을 아내라고 소개해 줄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갑자기 높은 풀숲에서 반짝이는 정신나간 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포켓몬은 리스가 엄청난 힘을 가진
고의 악마임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정신 나간 곰은 항복했고 플러는 그 곰이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리스는 포켓볼로 정신 나간 곰을 잡아서 그들의 애완동물이야. 그는 항상 스쿠비두의 스쿠비처럼 멋진 개를 원했어. 하지만 그는 괴물을 길들여 무지개 전사 기술을 사용해 그것을 귀여운 작은 토끼로 만들었어. 그는 그 미친 곰을 스쿠비라고 이름 지을 계획이었지만 리스는 그것을 치베라고 부르고 싶어 했어. 그 다음에 발레로사가 그에게 부탁을 했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자신들을 소개하고 기사단에 속해 있다고 말했어. 그들은 플러에게 훈련받아 더 강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에 플러는 금발에 영웅이 달기고 무서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페이팅. 그래서 기사들 스스로 강해져야 했고 발레로사는 플러가 그들을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갑자기 라이즈가 질투심을 느꼈고 플러는 사실 자신이 라이즈와 결혼했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라이즈는 자신의 아내로 소개되는 것을 기뻐했고 플러를 설득하여 발레로사와 친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라이즈는 자신의 아내로 소개되는 것을 기뻐해서 플러를 설득하여 발레로사와 친구들을 훈련시키도록 설득했습니다. 플러는 라이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소녀들을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녀들은 플러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야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리스는 플러와 같은 방에서 자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자아이들에게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어둠의 군주가 나오고 율리미누스가 팽에릴이 이끄는 부대가 전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둠의 군주는 율리미누스에게 정화 주문을 건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플러는 깨어났고 리스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밤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리스는 바로 그와 아기를 갖고 싶어 했지만 플러는 마치 바보 같은 닭처럼 굴었어요. 그는 디디가 베이비 오일을 다 사서 없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리스는 로션을 써도 된다고 답했어요. 얼마 후 리스는 그의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어요. 그때 발레로사가 나타났고 그녀는 무언가를 오해했어요. 오후에 발레로사는 거대한 야생 멧돼지와 싸웠어요. 그녀는 자신이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요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야생 멧돼지는 화가 나서 그녀와 함께 하쿠나 마타타를 할 계획이었어요. 하쿠나 마타타. 블러썸은 친구를 돕기 위해 공격했지만 역시나 소용없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죠. 하지만 라이즈는 벨라노에게 보호 마법을 걸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몬스터의 공격을 막았어요. 결과적으로 벨레리는 몬스터에게 화살을 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몬스터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벨라노는 만화가 바닥났습니다. 그녀들은 지쳐 있었고 플러는 기사를 계속하는 대신 온리팬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기사로 남는 대신 말이죠. 나중에 그녀들은 플러가 자신들을 위해 방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배려에 감사했고 부드러운 침대에 기뻐했습니다. 갑자기 리스가 나타나 점심 준비 중이라고 말했어요. 프레오는 날고기를 먹었고 요리해줄 여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리스는 인간이 날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고 에프런은 자기가 요리하겠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그는 모두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고 말했습니다. 고든 램지가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아이들은 플리오의 요리를 좋아했지만 리스는 그들이 왜 그렇게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토끼 먹이를 먹으려고 갑자기 플러가 자기가 샐러드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녀는 먹기 시작했다. 토끼 사료가 맛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발레로사가 고기를 구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다음날 플러는 길드에 A급 야생 멧돼지 몇 마리를 가져왔고 많은 모험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플러가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리스는 그녀가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을이요? 그때 러리스가 나타났고
그는 플러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방에서요. 하지만 리스는 전단지를 보고 요리 강좌를 듣기로 계획했습니다. 캐나다 마스터 셰프 우승자. 그 후 러리스는 왕이 플러에게 그의 휘에서 일하도록 초대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러가 포트나이트에서 30킬을 했단 소식을 듣고 영웅으로서 일을 하게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러리스는 왕이 그를 위대한 기사로 여겼지만 플러는 바보 같은 왕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변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신 나간 왕을 위해 일할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 계획이었기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녀가 야생 포켓몬에게 공격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음식으로 남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욕이 넘쳤지만 요리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의욕이 넘쳤지만 요리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리 수업 중에 큰 폭발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금발의 연궁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 세계에서 하렘을 만들었습니다. 수야는 그에게 2명의 강력한 모험가에 대한 소문을 전했고 그는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몇 주 후 기사들이 다시 나타나 플러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언제나처럼 그는 거절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룸메이트들을 방문했고 블라썸이 밭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자주 동물의 숲을 즐겨 했다고 말했고 플러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블러썸과 다른 여자아이들은 너무 약했어요. 한편 리스는 벨레리를 확인했고 벨레리는 귀여워서 동물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플러는 벨라노에게 마법 능력을 높이는 반지를 주었어요. 갑자기 약지의 반지를 끼고 싶어 했지만 리스는 그러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갑자기 선물을 약지에 끼고 싶어 했지만 리스는 그러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발레로사가 플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리스가 나타났어요. 리스는 질투심에 발레로사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발레로사는 당황했고 리스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잠시 후 리스는 점심을 차렸고 모두 리스가 만든 음식에 놀랐어요. 제이미 올리버처럼 요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플러는 그녀가 아내감이라는 걸 깨닫고 언제부터 요리하는 법을 배웠는지 물었어요. 라이스는 매우 힘들었지만 사랑의 힘으로 그녀가 이 놀라운 요리들을 해냈다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그녀는 최근에 플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배운 매운 카레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플러는 맛을 보았고 일본 와규보다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우리는 율리미누스가 펜리스가 왜 인간들과 어울리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이스는 그녀가 밖에 있는 것을 알아챘고 차를 함께 마시자고 초대했어요. 그런 다음 라이는 어둠의 왕이 그녀를 여기로 보내 스파이를 시켰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율리미누스는 플러가 리스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요. 율리미누스는 그녀가 왜 플러와 결혼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너무 강력했고 그녀는 플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플러가 정화 마법으로 델베자 숲의 마법 짐승들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화 마법으로 말이죠. 율리미누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리스가 플러가 자신의 오빠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빠를 죽였다는 것을요? 율리미누스의 말을 듣고 플러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플러는 리스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리스는 핑가리 약골이라 스스로 잘못한 거고 자신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리스가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고요? 갑자기 다른 여자아이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리스가 그들을 죽이려 했던 거대한 펜리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죽이려 했던 거대 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음으로 율리미누스는 플러를 위험하다고 여겨 그의 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결혼하라고 요청했지만 리스는 무언가를 오해해서 그녀가 플러를 유혹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플러는 율리미누스와 결투를 벌였고 그녀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전력으로 공격했고
플러에게 흥 마법을 사용했어요. 그녀는 플러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마법을 풀었어요. 율리미누스는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자 플러가 그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었고 율리미누스는 패배를 인정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룸메이트들에게 리스의 진짜 정체에 대해 설명했다. 발레로사와 친구들은 그들을 왕에게 밀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동료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 갑자기 리스가 적을 감지했고 그들은 나갔다. 그들은 율리미누스가 용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레로사는 겁에 질렸지만 플러는 신이 났다. 그 이유는 그가 진짜 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율리미누스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용들에게 명령했다. 공격! 플러는 우노 역백 카드를 사용해서 번개 마법으로 대부분의 용들을 물리쳤어요. 번개 마법으로요? 하지만 남은 용들은 도망치려 했고 율리미누스는 후퇴했어요. 블러썸은 용을 향해 농기구를 던져서 용사 칭호를 얻었으면 하고 바랐어요. 칭호를... 플러는 그 생각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용사 칭호를 얻도록 도왔어요. 플러가 그녀가 용사 칭호를 얻도록 도와준 후에 다른 여자아이들도 용사 칭호를 원했어요. 플러는 용들이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한편 플러는 골백작에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플러의 강함을 알고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플러는 자신의 집 주변에 결계를 친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리스는 율리미누스가 다시 나타나 문제를 일으키면 때려 눕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그 후 플러는 정화 마법으로 실수로 리스의 오빠를 죽인 것에 대해 다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리스가 자신에게 화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블라썸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전히 용산 양꾼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발레로사는 친구가 부러워서 다른 걸로 정신을 돌리려고 몬스터 사냥을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용산 양꾼이라는 칭호로 귀족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숲속에 고울경이 나타났고 그는 플러를 찾고 있었어요. 발레로사는 어둠의 존재가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를 단순한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고 고울경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고자리 리스를 찾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몇 분 후 플러와 그의 아내가 강한 기운을 감지하고 나타났어요. 마법의 기운. 발레로사는 고자리라는 남자가 그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고자리 어둠의 존재라고 설명했고 발레로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잘은 플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플러는 그에게 차를 대접했고 그는 발레로사를 다시 만나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왜 자신이 그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스는 고잘에게 플러가 율리미나스를 물리친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플러에게 어둠의 군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플러는 이미 테슬라 회사에서 고액 연봉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고잘이 인간과 악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플러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고잘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인간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로드 왕은 평화협정을 맺을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아우라를 드러내며 플러에게 다시 한번 어둠의 군대에 합류할 것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플러는 차분하게 악마나 인간의 편에 설 의도가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플러는 차분하게 악마 혹은 인간 편에 설 의도가 없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잘은 플러를 좋아했고 플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 다른 여자애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발레로사가 기절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났고 어제는 악몽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두운 피부의 남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녀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오후에 발레로사는 고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몰래 집에서 나갔어요. 집에서 발레로사는 캐시 비 아웃사이드 여자처럼 행동했고
그래서 고잘은 그녀를 밖에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고잘을 보면 도망쳤어요. 그녀는 죽을까봐 고잘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악마가 플러의 집을 자주 찾는다는 보고가 클레로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플러가 암흑군에 가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멈추고 함부로 비난하기 전에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갑자기 금발에 영웅이 나타나 왕에게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고잘은 다시 플러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암흑군 지휘관들이 골 백작을 불신하기 시작하자 율리미누스는 걱정했습니다. 한편 플러는 용의 비늘로 만든 장비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업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리스에게 말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리스는 그가 어둠의 군대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클레로드 왕의 제안을 거절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그런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발의 영웅이 뒤에 군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플러에게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명령하며 마치 최고의 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브로즈키는 그가 요리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 앞에서 꽤 나약하게 행동했습니다. 브로즈키는 그가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 앞에서 꽤 여성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러다가 그는 몽상에 잠겨 플러가 자신의 부하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플러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 젠체하는 금발 영웅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발 영웅, 그는 자신은 파워레인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젠체하는 무지개 전사들이니까요. 갑자기 그 금발 영웅이 그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애의 성추행범과 함께 말이죠. 플러는 이 위협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싸울 의향은 없었습니다. 플러는 리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말썽을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화내지 않았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기에 감사했습니다. 플러와 라이즈와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플러에게 자신들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순간이동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금발의 영웅은 플러가 무지개 전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플러는 집 전체를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병사들도 충격을 받았는데 가장 강력한 마법사조차도 그런 강력한 주문을 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플러와 접촉한 악마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금발의 영웅은 병사들에게 악마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고잘은 왕실 때문에 그의 새 친구가 이사간 것에 화가 났습니다. 군대. 갑자기 고잘이 질투하는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며 군대에 공격 준비를 명령했어. 공격 준비를 금발의 영웅은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겁쟁이처럼 도망쳤어. 한편 플리오와 친구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어. 플리오는 그들이 왕국의 서쪽에 있는 솔티 스프링스라는 마을 근처에 있다고 말했어. 왕도의 서쪽에. 또한 그는 근처에 드래곤 비늘 장비를 팔 수 있는 아마존 건물이 있다고 말했어. 드래곤 비늘 장비를 팔 수 있는. 그러고는 플리오는 리스에게 폐를 끼쳐서 사과했어.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겠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만 리스는 점심을 준비할 계획이었고 그들의 입양한 내 아이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악마 군대는 마을 하나하나를 파괴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왕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북쪽 방어막이 곧 공격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뚱보왕에게 보고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뚱보왕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KFC 프랜차이즈 매장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정 마법사 한 명이 정화주문 준비를 위한 허락을 요청했고 클리어로드 왕은 절박했습니다. 한편 골 백작과 율리미나스는 전장에 있었습니다. 골 백작은 적들이 곧 정화주문을 걸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명령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키라고. 그러자 왕실 군대와 왕이 많은 마법사들을 모아서 정화주문을 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만화를 소모했고 약한 정화만 시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시에 플러는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아이 엄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를 파피라고 불렀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사업 계획과 블라썸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블라썸은 쇼피파이 스토어에서 채소를 팔 계획이었습니다. 벨레리는 드롭십으로 말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레로사와 벨라노는 쓸모없다고 느꼈지만 리스는 자신이 무리를 이끄는 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돌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마법사들이 만화를 회복하는 데 석 달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공격받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법사들의 만화를 회복시킬 프라임 하이드레이션 음료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결정하고 그녀는 금발 영웅을 해고할 계획이었어요. 나중에 그 금발 영웅은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치 울보처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밤 동안 플러는 잠 못 이루고 리스의 모든 노고에 감사했어요. 그러다 리스가 잠든 것을 보고 리스를 만난 행운에 대해 신에게 감사했어요. 리스를 만난 것에 대해서요. 다음날 아침 룸메이트들이 플러와 리스가 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리스는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즉시 플러를 끌고 마을로 갔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하는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그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플러는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한 시간을 즐겼어요. 그래서 리스는 도시를 둘러보고 싶어 했고 에프레어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상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조니댕의 아이스아웃을 위한 보석을 만든 보석 세공사를 발견했습니다. 시계들, 프레어는 그녀에게 아이스아웃 쿠반 체인을 사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는 그녀를 위한 아름다운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여자아이들은 리스가 에플레러의 브로치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질투가 났고 에피에러처럼 멋진 남자친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밤중에 프러는 리스가 자신의 침대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알고 깨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바싹 다가오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금발의 영웅이 원피스가 이 왕국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보물창고에 몰래 들어온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그는 츠야가 왜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기뻐하며 악마의 열매를 찾아 강력한 힘을 얻어 플러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무당광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령이 그에게 말을 걸며 비밀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령이 그에게 말을 걸고 비밀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금발의 영웅이 뽑아야 할 검이 있었습니다. 검을요? 그는 순정남이었고 영해지 지시를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희아가 나타났고 자신이 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츠야는 무서워했고 금발의 영웅은 자신이 그녀를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원이 3개 있었고 소원을 말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왕국에 신탁이 도착했고 엘리자베스는 조언을 구했습니다. 갑자기 개 목걸이가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침입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여 즉시 병사들에게 보물창고를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침입자가요? 그 다음 그들은 진이 희아가 풀려났고 그녀가 희생의 목걸이 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생에 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중 한 명이 희아에게 어둠의 존재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던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도는 실패했고 그들은 많은 고위 마법사들과 함께 진이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위 마법사들과 다음으로 아수라 여사는 신탁을 이용하여 엘리자베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쪽에 영웅이 살고 있으며 그가 모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그들이 플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플러가 나타나서 전쟁견에게 자신이 만든 용비늘 방패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방패가 파괴 불가능하며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에게서 방패를 샀고 그에게서 더 많은 장비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플러는 대장장이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발레로사는 플러의 판매 실력에 감탄했고
리스는 그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발레로사는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둔 리스를 질투했고 리스는 고잘경이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플러가 무기점에서 나왔고 발레로사에게 멋진 가게를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기사들을 위해 다음 가게로 가는 길에 플러는 아내에게 자신이 예전에 상인이었다고 말했고 리스는 자신의 사업이 성공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슬펐습니다. 그 다음 희아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플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발의 영웅이 플러를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플러는 공격을 받았지만 그의 자동방어 마법이 발동했습니다. 리스는 그것을 몰랐고 그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치명상을 입었고 플러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희아는 자신이 놓쳤다는 사실에 놀랐고 일련의 폭발로 공격했습니다. 주문들, 플리오는 리스를 걱정했고 그녀를 치료하려 했습니다. 그의 치유 주문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다른 주문을 찾았습니다. 시리는 리스를 구할 방법이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고 희아는 다음 공격으로 플리오를 없애려고 계획했습니다. 폭발 후 그녀는 플리오가 무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플리오는 리스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상을 했고 리스가 그를 무엇보다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녀가 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시리는 그가 빛과 어둠의 근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이야. 그는 화가 나서 사랑하는 아내의 복수를 계획했기에 시리를 전혀 듣지 않았어. 소중한 아내 말이야. 그 순간 그는 우연히 시간을 되돌렸고 아내의 부상은 치유되었어. 희아는 이에 충격을 받고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시간을 말이야. 다음으로 플리오는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를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흑마법이 플리오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또한 그녀는 플리오가 너무 강력하고 그의 능력치가 최고 레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무한한. 그러자 플러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고 최고의 남자들이 항상 그렇듯이 행동했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처럼 자비를 보이지 않았고 적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한편 리스는 깨어났고 발레로사는 리스의 상처가 낫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플러가 그 기적의 원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플러가 그 기적의 원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리스는 플러가 어떻게 강력한 지니를 때려눕힌 잔혹한 갱스터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스는 최고의 남자처럼 행동하는 강한 남자들을 좋아했기에 플러에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플러가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플리오가 희아에게 한 수 가르쳐 줬어요. 의식을 잃을 때까지 희아를 때렸죠. 하지만 플리오는 희아를 죽일 계획이었고 목을 졸랐어요. 마지막 순간에 라이즈가 플리오를 막고 그녀를 위해 기꺼이 사람을 죽이려 했던 플리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이어서 희아는 상냥한 플리오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플리오는 라이즈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제정신을 차린 것에 기뻐했어요. 동시에 마법사들이 엘리자베스가 플리오를 찾을 수 있도록 순간이동 마법을 걸었어요. 갑자기 개들의 목걸이가 사라졌고 누군가가 안녕. 그러자 금발의 영웅이 숨어있는 게 보였어요. 갑자기 검은 연기가 나타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 수야의 몸이 빙이 되었고 금발의 영웅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다말리나스는 마녀였고 희아를 풀어준 것에 대해 금발의 영웅에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이전에 검에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마법을 걸었고 금발의 영웅은 괴물로 변했어요. 그녀는 웃었고 그는 성을 파괴하는 못생긴 마법 짐승이 되었어요. 이어서 그녀는 손오공의 거대 원숭이 형태를 닮은 그 마법 짐승을 이용해 자신을 봉인했던 왕족의 후손들에게 복수할 계획이었어요. 그녀를 멀리하게 그 후 우리는 플러에게 치유받은 희아를 봅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플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리스의 부탁 덕분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발라로사는 플러에게 그들이 그 지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플러는 그녀를 성의 금고에 다시 봉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플러가 새로운 마법을 익혀 그녀의 기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리스가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그녀에게 플러의 시녀가 되라고 부탁했습니다. 플러는 반대했지만 리스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플러가 희아가 아직 해칠 수 있으니 라이스가 결정을 확신하는지 물었다. 라이스는 희아가 자신보다 강해서 답답했지만 플러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플러의 시녀로 만들겠다고 결과적으로 희아는 플러의 시녀가 되는 제안을 받았다. 희아는 인간을 항상 약한 존재로 여겼기에 이 사실에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플러를 만나서 기뻤고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플러를 흠모하기 시작했고 라이스는 그녀에게 자기 애인에게 껄떡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플러는 전투로 인해 도시가 심하게 파괴된 것을 알아챘고 그는 시간 조작 마법으로 피해를 되돌리려고 했어요. 그때 희아가 그를 멈추며 자신이 웨이벌리 플레이스의 마법사들을 많이 봤다고 말했어요. 르울요. 플러는 자신도 그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며 그 시리즈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한다고 답했어요. 시간 조작의 위험성을 깨달은 그는 마을에 자신의 수리 마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으리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여자아이들은 집에 괴물이 다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플러가 엄청난 힘을 가진 지니를 시중드는 하인으로 두고 있었기에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이제부터 이 집에서 산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잠시 후 발레로사는 자기 방이 준비되었다고 말했고 벨레리는 친구에게 장난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플러는 그들이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플러는 자신이 그렇게 화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레로사는 걱정되어 그를 살폈습니다. 갑자기 그는 사고 후에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할까봐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로사는 자신은 두렵지 않고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와 라이스를 만난 이후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들과 함께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다음으로 플리오는 잠자리에 들 계획이었고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플리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혔으니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세계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플리오는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계획이 없고 그녀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녀에게 그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단지 아내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플러느는 그녀에게 항상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아기를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바로 그때 희아가 그들의 방에 나타나서 베이비 오일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라이스는 베이비 오일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고 희아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희아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플러는 희아에게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한편 다른 여자아이들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엘리자베스는 플리오를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고 누군가 그를 봤을까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플리오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플리오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녀는 플리오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플리오와 그의 여자친구들이 점심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희아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투앤드 어 하프맨의 앨런 하퍼처럼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플리오는 다른 룸메이트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고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블라썸이 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집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세바가 블러썸을 도와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벨레리는 말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녀는 집안일에 더 기여하고 싶었고 말들은 그녀를 응원하려 했어요. 동시에 벨라노는 기사단을 떠나 궁정 마법사가 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걱정했어요. 그녀는 플러가 새로운 마법을 가르쳐 준 것에 기뻐했고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 그들은 밭에 마법 짐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블러썸이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들었어요. 그들의 밭에 다음으로 괴물말이 벨라노를 향해 달려왔고 그녀는 방어 마법을 걸었어요. 이어서 발레로사는 그 마법 짐승이 매우 온순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은 너무나도 얌전했습니다. 하지만 발레로사는 그 짐승을 죽이기로 결심했지만 벨레리가 친구를 말렸습니다. 벨레리는 그 마법 짐승이 세바만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세바에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벨레리는 말에 올라타 카우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마법 짐승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고 친구들은 매우 감탄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집안일에 기여할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플러는 사업 때문에 마을에 있었고 리스는 그와 함께 연인으로서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이 만든 갑옷을 대장장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갑옷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래퍼들이 얼음 장식이 달린 장비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비들 말이죠. 리스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해가 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같은 마을에 있던 엘라이자베트가 보입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괴물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레오는 즉시 가게 밖으로 나가 하늘에 있는 괴물을 발견했습니다. 다말리나는 엘리자베트를 찾았고 그녀는 복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에이치에아도 어두운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에 살티 스프링스에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기운 말이죠. 그녀는 플러에게 그 마법 짐승이 인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호크토아 마녀 다말리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히아는 플러에게 오래전 자신이 클레로데 왕국을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서 다스렸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마법사로서 말이죠. 하지만 한 영웅이 그녀를 물리치고 그녀는 받침대에 봉인되었습니다. 그러자 히아는 마녀가 풀려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플러에게 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플러는 마녀와의 싸움을 히아에게 맡기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주는 위협을 받았고 다말리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말리나스는 손오공에게 공격을 명령했지만 공격은 순식간에 막혔습니다. 그러자 히아는 주인의 삶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파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녀는 화가 나서 피카츄의 썬더볼트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아는 마법에 저항력이 있어서 공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다말리나스는 자신의 마법 짐승에게 두 번째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아는 그 공격을 손쉽게 반사했고 마녀는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마녀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마법 중 하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괴물은 초사이어인 3으로 변신하여 거대해졌습니다. 다말리나스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도시를 파괴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갑자기 마법이 풀리며 괴물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플러가 나타나 자신이 마법을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히아는 실패를 사과했지만 플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히아는 마녀에게 마법을 걸어 속죄하려 했습니다. 한편 다말리나스는 자신보다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히아는 무천도사의 전설적인 기술인 마우바를 사용하여 마녀를 봉인했습니다. 잠시 후 마녀는 사탕으로 변했고 히아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게다가 금발의 영웅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수야는 자신의 몸을 되찾았습니다. 돌아왔어요.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소개하고 도시와 추종자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플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플러는 금발의 영웅이 영웅의 지위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플러에게 영웅의 직책을 제안하려 했지만 그는 아내와 함께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플러는 그 금발의 영웅이 영웅의 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플러에게 영웅의 자리를 제안하려 했지만 그는 아내와 함께 전자상거래 사업을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빌라리는 플러에게 많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들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가게에 더 기여하고 싶어 했고 플러가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로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플리오는 마법 짐승 농장 아이디어와 밭을 넓히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플리오가 실행 비용을 계산하자 여자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플리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미안했지만 플리오는 비트코인 억만장자라서 새 사업에 자금을 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는 또한 그들이 가족이라고 말하며 좋은 제안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 여자아이들은 새 사업을 시작했고 리즈는 빌라리가 즐거워해서 기뻤어요. 빌라리가 재밌게 놀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러자 플리오는 파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블러썸은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대답했고 희아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블러썸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빌라리는 설득하려 했다. 친구가 농장에도 마법을 활용하도록 그러자 빌라리가 마법 선생님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성장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플러는 그녀를 격려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플러는 마법으로 일부 채소를 재배해 자연 재배 채소와 맛을 비교해보자는 좋은 제안을 했다. 블러썸은 플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희아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저녁에 플러와 리즈는 최선을 다하는 두 소녀를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도 있다고 리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리즈는 그 꿈이 멋지다고 생각하며 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플러는 직접 만든 결혼 반지를 리즈에게 건넸습니다. 리즈는 저런 반지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플러를 껴안았습니다. 한편 자야는 처형 직전이라 절망에 빠져 있었고 금발의 영웅은 베이비 오일이 떨어졌다며 불평했습니다. 몇 주 후 발레로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왕이 자신을 아내로 삼으려 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발레로사는 자신이 고잘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결혼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식을 그녀는 그에게 몰래 마음을 품고 있었고 고잘은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어났고 그것이 단지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자신의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리즈가 컵케이크를 굽는 것을 도왔습니다. 리즈는 발레로사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보였고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발레로사는 자신은 아무에게도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발레로사의 짝사랑 상대가 다크원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잘이 그녀에게 얼마나 사랑에 빠져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레로사에게 고잘에게 기회를 줄 것을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리즈와 플리오의 러브스토리도 궁금해졌어요. 리즈는 처음에 플리오가 좀 밝고 가벼운 무지개 전사 같았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쁜 남자임을 증명하며 그녀를 길들였죠. 얼마 후 플리오가 나타났고 여자애들이 자신이 리즈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알아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그가 리즈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때 경보가 울리고 플리오는 솔티 스프링스 주변에 자신이 만든 장벽에 악마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솔티 스프링스 주변의 친장벽에 악마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자애들은 충격을 받았고 희아는 그 악마가 강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귀여운 여자 닌자가 장벽을 응시하는 모습이 보여요. 동시에 엘리자베스 공주는 플러가 기증한 금화가 왕궁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금화는 왕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플러가 인간이나 악마와 싸울 생각이 없고 솔티 스프링스 수리에 기부했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솔티 스프링스 수리에 기부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 금화를 받은 사람이 보난자라는 소년이었고 그들이 그를 소환해서 숲으로 추방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소환하여 숲으로 추방했던 소년 보난자였습니다. 플러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엘리자베스는 플러가 결코 그들의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한 병사가 나타나 금발의 영웅과 수야가 도망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보난자를 추방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플러에게 사과할 계획이었습니다.
잠시 후 왕실 기사들이 범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수야는 지쳐서 그들이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발의 영웅이 몇 시간 전에 마법 아이템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그 마법 아이템은 자신이 왕국을 위해 열심히 일한 보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가 알게 된 것은 가방에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물 상자가 있었고 그는 즉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 후 그는 상자 안에 삽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금발의 영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병사들이 볼 수 없는 구멍을 파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둠의 존재는 플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플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율리미누스는 자신의 상사가 왜 플러를 동맹으로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플러가 정화 주문으로 한 부대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율리미누스 쪽으로 걸어가 항상 자신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녀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편 골 주교의 형제의 하이님 펌퍼는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위가르드는 형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형이 인간을 동맹으로 삼으려 하고 인간과의 전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인간과의 전쟁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이가르드는 왕좌에 오르고 진정한 어둠의 지배자가 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플러가 틸티드 타워스에서 라이즈와 함께 식료품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여자들을 만날 때까지 라이즈와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자들, 라이즈는 솔트 베이킹 누스렛이 식당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가게 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플러에게 더 이상 공급업체가 없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마물과의 전쟁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은 곳들이 많아요. 라이스는 친절한 할머니가 전쟁 때문에 가게를 닫아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전쟁 때문에 플러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가게들이 항상 생긴다고 말했어요. 그 후 그들은 솔트베이 레스토랑 앞에 섰고 발레로사는 새로운 레스토랑에 가보자는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플러와 라이즈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고 라이즈는 그녀의 로맨틱한 점심 계획이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발레로사가 어둠의 왕을 만나지 않기 위해 매일 길드에서 퀘스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길드에서 퀘스트를 받아서 말이에요. 잠시 후 희아가 나타나 엄청난 마력을 가진 사람을 감지했기에 플러에게 경고했습니다. 압도적인 마력을 가진 사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벽을 치려 했지만 라이즈가 막았습니다. 그때 고잘이 나타났고 그는 플러를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고 발레로사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는 멋부리려 했고 그녀는 고잘과 결혼하겠다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않을까봐요? 그러자 고잘은 악마들은 미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는 라이즈가 자신에게 날고기를 대접하려 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고잘은 발레로사가 많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녀가 천생연분이라고 확신했어요. 한편 플러는 고잘이 인간 문화에 관심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군사력과 문화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자기 발레로사는 고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파괴할 계획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고잘은 그것이 상호적인 것이며 악마들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인간들은 서로 공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희아는 플레이에게 사람들이 악마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플러는 악마들은 몸에 더 많은 밀리티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일부는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어서 이 때문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잘도 사람들이 악마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했지만 대부분은 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플러는 점심 식사 중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여자아이들을 만났고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발레로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고 그들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리즈를 바라보며 그녀를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악마와 인간이 마치 그들처럼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금발의 영웅과 수야는 그가 판 구멍에서 탈출하려 했습니다. 수야는 갑자기 힘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없어 멈췄습니다. 금발의 영웅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다며 그녀의 맛있는 케이크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케이크, 그 결과 그는 구멍 바닥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몇 주 후 리즈는 함박 스테이크 요리법을 익혔습니다. 플리오와 다른 여자들은 감탄했고 즉시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리즈는 밀라노 선생님께 요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며칠 전 밀라노 선생님이 솔티 스프링스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은 플리오의 아내가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많은 새로운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리즈가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플러는 불안해졌습니다. 곧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플러는 엘리자베스 공주를 보고 놀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왕국에서 추방된 것에 대해 플러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러는 그녀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에게 차가 제공되었고 그녀는 그들의 환대에 감사했습니다.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플러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리즈는 반대했습니다. 플러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방을 나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방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플러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고 다른 소녀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그를 델라베사 숲으로 추방한 것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플러는 화내지 않았고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왕실 군대 병사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플러에게 마지막 정화 주문의 결계가 곧 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국이 모든 도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플러에게 전쟁에서 왕실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리즈는 왕실이 플러를 죽이려 했고 그가 싸움을 싫어하는데도 전쟁에 그를 끌어들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플러가 악마들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악마들과요? 그래서 그녀는 약자를 보호할 다음 여왕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의도를 플러에게 말했고 그러려면 플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러려면 플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플러는 엘리자베스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녀의 계획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계획에 말이죠. 이후 그는 리즈에게 엘리자베스가 그를 인간 편에 서도록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러가 악마 편에 들 계획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인간 편에 서도록 설득하는 게 아니라 플러가 악마 편에 가담할 계획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악마 편에 말이에요. 한편 금발 영웅을 찾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츠야는 지치고 배고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금발 영웅은 먹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남은 쿠키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츠야가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범죄자가 된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으며 결국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영웅으로서의 칭호를 되찾을 것이라고 금발 영웅은 츠야가 아내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떠나려던 참의 거미가 나타나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펀펀이 나오는데 그녀는 나쁜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플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리즈는 남편이 엘리자베스와 나눈 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침대로 가서 플러는 싸우는 것을 싫어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악마와 인간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아이가 어느 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죠. 편을 들 필요가 없도록 리즈는 그의 포부에 감탄했고 그를 지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암흑군의 괴물이 작은 마을에 접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 곧바로 다음 마을로 피했습니다. 불행히도 어린 소녀가 숲에서 놀고 있었고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알람을 갑자기 고블린이 소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플러가 나타나 소녀를 보호했습니다. 소녀를 이어 플러는 괴물들이 파괴할 수 없는 장벽을 활성화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놀랐고 플러는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망가라고. 한편 괴물들은 장벽을 파괴하려 했고 리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플러가 왜 일당을 받지 않았는지. 그래서 리즈는 플러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플러는 돈을 거절한 이유를 그녀에게 설명했고 악마들은 의아해했죠. 왜 악마가 인간 편에 서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고는 악마들에게 물러날 것을 명령했고 대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거대한 사이클롭스가 나타났고 그는 상대를 과소평가했어요. 리즈는 플러에게 그 사이클롭스가 매우 강하고 고잘의 동생을 섬긴다고 말했어요. 사이클롭스는 리즈를 알아보고 그녀의 오빠를 모욕했어요. 리즈는 오만한 사이클롭스에게 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플러는 그녀가 사이클롭스를 두들겨 패도록 허락했지만 죽이지는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리즈는 전투 모드에 돌입했고 그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클롭스는 거대한 곤봉으로 리즈를 치료했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곳에 부상을 입고 분노했습니다. 갑자기 리즈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남편의 소원 때문에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남편이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리즈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강력한 마법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롭스는 공중에 있었고 리즈에게 무기를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상대와 위치를 바꾸었고 그는 스스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다쳤습니다. 리즈는 상대를 내려다보며 또 다른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사이클롭스에게 나무를 쏘아 그 악마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롭스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플러가 싸움에 개입하여 모든 악마들을 막았습니다. 리즈는 자신이 모두를 물리쳤다고 말했지만 플러는 리즈가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적을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개입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사이클롭스를 치유했고 사이클롭스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혼란스러워했고 플러는 그들에게 두 번째로 후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플러는 그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플러를 상대로 악마들이 물러난 후 리즈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플러에게 상대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니었냐고 물었다. 플러는 더 이상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플러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리즈가 플러의 파트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어린 소녀가 나타나 리즈와 플러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몇 시간 후 엘리자베스는 늑대와 함께한 가면을 쓴 남자가 어둠의 군대 병력을 몰아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게다가 그녀는 그 수수께끼의 남자가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주님의 명령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플러가 자신의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놀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언젠가 플러에게 은혜를 갚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골은 자신의 형제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인간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일루미너스가 긴급 상황을 보고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가드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펀펀을 보게 되는데 그녀는 금발의 영웅과 수야를 희생물로 바쳐 악신을 소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울은 화가 나서 초강력 파란 힘을 사용해 성으로 날아갔습니다. 며칠 후 고잘과 일루미누스가 플러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플러에게 부탁을 하나 했고 그의 집에 잠시 머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리즈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일루미누스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플러는 며칠 전 일루미누스가 다른 암흑군 사령관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지옥의 사령관 넷이 유가드에게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가드가 암흑의 지배자 자리를 놓고 가울에게 결투를 신청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암흑의 지배자 자리를 두고 말이죠. 일루미누스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들 중 2명은 유가드의 편이었습니다. 갑자기 슬립이 골만이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투에 응했습니다. 골이 반란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지휘관들이 왕좌의 방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유가드가 아직 왕좌에 앉을 권리가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펌퍼는 그들을 무시하며 어차피 유가드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루미너스는 호크토아 소녀가 골경을 모욕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골의 남동생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공격은 통하지 않았고 그녀는 내던져졌습니다. 그녀의 발톱 하나가 빠져나갔고 그녀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유가드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펌퍼는 자신의 주인을 보호했고 그녀는 일루미너스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골이 왕좌 방에 나타나 그레이넬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루미너스의 한편 유가드는 신이 나서 형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왕좌, 그러자 금발의 영웅과 수야는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쳤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가울은 동생이 그저 하나애라는 것을 알았기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송이 갑자기 유가드는 골에게 어머니가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골은 자신들도 같은 어머니를 두었다며 동생이 머리가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드는 골이 인간들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유리한 고지에 있었지만 골은 자신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방출하기 시작했고 악마의 반지를 활성화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골이 초사여인 레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골은 악마의 반지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일부 방출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그는 악마의 반지를 자신의 동생에게 주었고 다크원의 지휘에서 사퇴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동생에게 그들의 어머니, 고울이 어둠의 군주 자리를 아무런 저항 없이 동생에게 넘겼다는 사실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싸움도 없이 말이죠. 이야기가 끝난 후 플러는 룸메이트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발레로사가 나타났고 고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플러는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고자를 잠시 여기서 지내는 것에 반대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잠시 동안 말이죠. 잠시 후 다른 여자아이들에게도 고자리 왕좌를 포기하고 어둠의 군대를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고잘은 플러를 제외하고는 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고잘은 플러 외에는 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러썸은 며칠 전 다크 아미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갑자기 리즈가 오해를 풀어주었고 그들은 알게 되었죠. 고잘의 형이 그 공격의 배우였던 것을, 결과적으로 소녀들은 고잘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다크원이 모든 돈을 고잘의 사임 후 다크 아미를 떠난 전 직원에게 주었기 때문에 파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루미나는 주인의 친절한 악마 같은 면을 좋아했지만 그가 가끔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고잘이 일루민에게 사과하고 항상 자신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게다가 그는 가면 쓴 자처럼 왕위 없이도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잘이 자신의 가면 쓴 영웅으로서의 활약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플러는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소녀들은 고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를 이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악마입니다. 갑자기 발레로사가 그들을 막으려 했고 고잘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전의 어둠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발레로사를 설득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전직 상사가 거리에서 잠을 잤대요.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바도 고잘을 집에 머물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레로사는 설득되었고 두 악마는 플러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로섬은 일하고 있었고 고잘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희아가 이미 돕고 있다고 대답했고 고잘은 벨레리에게 가서 말을 돌보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강한 기운은 마법 짐승들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플러에게 갔고
플러가 만든 기어들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고잘은 방패가 용의 비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플러는 그가 이것을 위해 암흑군의 용들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고잘은 플러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플러를 위로하며 강력한 용들을 물리쳤으니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용들을 말이죠. 한편 일루미나스는 고잘이 새로운 삶을 아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고잘이 어둠의 군주로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슬펐습니다. 어둠의 군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후에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별빛 아래 아름다운 밤을 즐겼습니다. 발레로사는 고잘이 나쁜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별을 바라보았고 리스는 그녀가 잠 못 이루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발레로사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플러는 새로운 룸메이트들에 대한 그녀의 편견을 알고 있었기에 발레로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룸메이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플러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삶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편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발레로사는 고잘과 일루미나스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악마들에게 상처 입은 밤들을 잊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플러는 발레로사에게 고잘이 어둠의 존재로서 저지른 행동을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둠의 존재로서 행한 일들을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그들을 집에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 후 리스가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발레로사는 리스를 위협으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레로사는 두 악맥에 자신은 그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인간을 해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잘은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여줘서 고마워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세이바와 함께 몬스터 사냥과 일상적인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악마의 성에서 탈출한 금발 영웅과 수야를 봅니다. 금발 영웅은 보석을 훔치는 데 성공했고 다음 마을에서 그것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마을에 그들이 다음 마을로 들어서자 보석이 어둠의 기운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가드는 인간들과의 전쟁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한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또 데임, 펌퍼는 함정 때문에 클리로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유가드는 자신이 앤드류 테이트라고 생각했고 더 큰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펌펀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려 하자 그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한편 다른 지휘관들은 가알이 더 나은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립은 이대로라면 암흑군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펌퍼는 자신이 계획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리스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1등 상품이 고노사키 온천마을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이요? 그런 다음 리스에게 두 사람 여행 상품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신 단체 여행에 당첨된 거였죠. 리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상품 교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플러가 그녀를 멈춰 세웠고 친구들을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그 후 리스는 플러와 단둘이 첫 여행을 보내고 싶었기에 삐졌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온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온천의 물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천의 물에는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빌러리는 7개의 온천 중 하나의 효능으로 다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스는 놀랐고 플러와의 아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5성급 호텔에 환영받았습니다. 호텔 주인은 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고 플러는 서류에 서명하러 주인과 함께 갔습니다. 서류입니다. 이후 리스는 직원과 이야기하며 출산율을 높이는 온천에 대해 물었습니다. 온천입니다. 직원은 리스에게 지도를 주며 행운을 빌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여자들이 스파복을 입으려고 계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블라썸은 유이 가드와 부딪혔고 유이 가드는 매우 화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펌퍼는 주인을 진정시켰고 블라썸은 사과했습니다. 그 후 유이 가드는 왜 자신이 그들을 소탕할 수 없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펌퍼는 상관에게 여기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장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온천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장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온천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장교들과 지휘관들이 나타났고 페원퍼는 항상 그들에게 민병대를 억제할 수 있는 목걸이를 착용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민병대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라이즈 고잘 일루미너스는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암흑군 장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암흑군 장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라이즈는 일루미너스와 고잘에게 장난을 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잘은 형을 만나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그들이 여행을 망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여자아이들 방으로 안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플러와 그의 아내는 따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오늘 밤 아기를 만들 계획이었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후 고잘은 자신도 따로 방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여자아이들과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발레로사와 일루미누스는 그가 자기 방에서 자야 한다고 말했고 블라썸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격 게임을 할 계획이었던 벨라노를 보게 됩니다. 벨레리와 발레로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는 플러와 함께 다산탕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히아는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리스는 히아가 자신의 임신 계획에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갖는 계획에 말이죠. 잠시 후 우리는 히아의 정신세계에서 다말리나스를 봅니다. 히아는 다말리나스에게 훈련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마녀는 침대에 묶였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히아는 사람들이 아기를 어떻게 낳는지 알고 싶고 나쁜 짓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난을 칠 계획이라고요? 다말리나스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히아는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말리나는 히아를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플러와 라이즈가 야나기탕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라이즈가 플러를 바라보자 플러는 얼굴이 붉어졌고 라이즈와 많은 아이들을 키운다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라이즈와 함께 키운다는 생각에 말이죠. 후에 그는 온천에 있었고 이미 그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라이즈에게 아직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다며 두 사람만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만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겠다고 약속했죠. 라이즈는 기뻐하며 다시 플러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들을 했습니다. 한편 빌러리는 특별한 명소 도시의 어른들을 위한 낙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시의 어른들을 위한 낙원이죠. 그녀가 올리펜스 박물관에 들어가려는 순간 히아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올리펜스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었고 빌러리와 함께 갔습니다. 한편 다른 여자들은 점심을 먹고 있었고 블라썸은 발레로사가 고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블라썸은 고잘에게 말을 걸었고 그는 발레로사의 옷차림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루미나즈는 고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블라썸은 그 둘을 술 한잔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다크원과 그의 부하들도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악마들은 인간들이 만든 음식을 좋아했고 즐겁게 먹었습니다. 갑자기 뻔뻔히 춤을 추기 시작했고 틱톡 댄스를 췄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분위기에 취해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마들은 둘 다 승부욕이 강해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유이 경비대는 재밌게 구경했지만 한 명의 경관 목걸이가 떨어졌어요. 다음 장면은 코노사키에 도착한 금발의 영웅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법 가방에서 훔친 보석을 꺼내 팔 계획이었어요. 갑자기 그 보석이 악마의 아기를 흡수해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악마 경관들은 더 이상 힘을 억제하는 목걸이를 하지 않아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아서요. 그러자 폭발이 일어났고 수야는 펀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납치했던 악마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하지만 마물장교들의 어둠의 기운을 흡수한 보석이 빛나기 시작했고 금발의 영웅은 거대한 그림자 괴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자 발레로사는 일루미나스에게 고잘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루미나스가 고잘을 매우 존경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레로사는 고잘에게 반하냐고 물었고 일루미나스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아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괴물이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5성급 호텔의 투숙객들을 보게 되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호텔 주인은 마법 부적을 사용하여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잔해에 묻히기 전에 플러가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플러는 리스에게 호텔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고잘은 그 괴물이 거대한 응축된 아기의 덩어리라고 밝혔습니다. 덩어리였습니다. 일루미나스는 유이 가드가 그 원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 문제를 일으킨 마법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발레로사와 다른 소녀들은 모두를 5별급 호텔로 안전하게 대피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텔로? 갑자기 일루미나스가 소녀들을 멈췄고 고잘은 플러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레로사는 플러가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플러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위험했지만 여전히 호텔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고잘은 플러의 친구들에게 감명을 받았고 그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루미나스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그가 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기뻤고 고잘은 순간이동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리스는 이미 호텔 옥상에 있었고 그녀는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고를 발견했고 그의 남동생은 그를 보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자 지휘관들은 고를 발견했고 그의 남동생은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고자리 전투 모드로 옥상에 있는 것을 본 발레로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플러에게 알려. 이후 유이가드는 몬스터의 아기를 모아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형을 공격했다. 고잘은 반사 마법을 사용하여 공격을 쉽게 막았다. 유이가드는 감명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몬스터에 올라타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고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공격을 쉽게 막았다. 한편 발레로사는 플러를 찾아 변장한 암흑군이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잘이 비밀리에 배신자라고 생각했지만 플러는 그가 아무런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플러는 건물 보호를 막기로 했고 그는 고잘이 자신의 형을 이길 거라고 확신했죠. 고잘은 형을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자 우리는 헨타이 촉수 공격에 묶인 고잘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에게 그런 이상한 섬소년 공격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괴물을 지붕에 부딪혀 박살내면서 스스로 풀려났습니다. 괴물을 지붕에 내리쳐 박살내면서 스스로 풀려났어요. 갑자기 일루미너스가 괴물을 막을 계획을 세웠고 그녀는 리스에게 인간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리스가 그것을 처리했고 그녀는 보석 앞에 순간이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금발 영웅의 얼굴을 때렸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병대 괴물이 사라지자 수야는 죽을 줄 알았다. 마지막 순간에 고잘이 그녀를 구했고 그녀는 다치지 않고 땅에 착지했다. 한편 위가르는 격분했고 동생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계획했다. 고잘은 그의 동생이 쓸데없는 짓을 그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일루미너스에게 지휘관들을 돌보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그는 형과의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위가르는 그의 형을 강력한 주먹으로 공격했다. 고잘은 피했고 형에게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위가르는 일련의 주먹으로 형을 치려고 했다. 그러자 우리는 일루미너스를 보고 펀펀을 제외한 모든 지휘관들이 온천을 즐기고 싶었어요. 펀펀이 일루미너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일루미너스를 과소평가했어요. 동시에 고잘도 그의 진짜 힘을 보여주며 형의 모든 주먹을 피했어요. 펀치들을요. 갑자기 방역을 시작했고 우이가르는 압도당했어요. 우이가르는 자신이 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짐승이 되었어요. 고잘은 감명받지 않았고 동생의 공격을 쉽게 받아 넘겼어요. 그러자 고잘은 짜증이 나서 아우의 기력을 봉인했어요. 우이가르는 혼란스러워하며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잠시 고잘은 그에게 그것 때문에 그가 인간처럼 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잘의 형이 울보처럼 굴기 시작했고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호텔 주인이 나타나 직원들과 함께 마법 부적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가르는 혼란스러워했고 그의 유카타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둠의 군대가 묶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카타가 특별히 제작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주인은 다음 주문을 시전하여 어둠의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고노사키. 잠시 후 츠야는 레이스에게 사과했고 금발의 영웅을 계속 때렸습니다. 다이엄. 그러자 레이스는 플러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금발의 영웅을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플러는 건물을 수리했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청소를 시작하고 부상당한 손님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금발의 영웅이 도망치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연히 새로운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호텔 주인은 플러의 도움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온천을 더 즐기라고 오래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레이스는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녀는 을 기대했습니다. 다산의 축복을. 그러자 발레로사는 울리미누스에게 물을 무서워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울리미누스는 온천으로 뛰어들었고 물이 매우 기분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발레로사의 몸매가 놀라워서 그녀의 마시멜로 같은 몸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다말리나스는 히아에게 온천을 즐기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블라썸은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물었고 히아는 그들이 유일한 부채 박물관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플러는 고잘과 함께 남자 화장실에 있었고 여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잘도 온천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했고 플러 같은 친구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가 서로 다른 종족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플러는 이 세계로 소환되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환되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충직한 동료들을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고잘이 플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잔치가 열렸고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가 리스에게 특별한 사과 파이를 대접했고 그 파이가 도움이 된다고 들었대요. 아기를 만들려고. 그 다음 발레로사는 고잘이 인간들을 보호했다는 말을 듣고 고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루미나스는 질투심에 휩싸여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밤에 거의 모든 사람이 잠들었고 리스는 소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에프로에게 갔고 두 사람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플로는 라이스에게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은 약한 생명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에게는 다양한 재능이 많다는 것과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레로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음으로 플러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내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믿어줘서 기뻤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위한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리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지난밤 플러와 아이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에요? 고잘을 제외한 모두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여자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끝났고 플러는 순간이동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몇 주 후 모두 일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블로썸은 자신의 밭을 돌보았고 벨라노는 호그와트 학교에서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법을 사용하여 채소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준 히아를 봅니다. 블로썸은 첫 수확을 맛보고 마법을 사용하면 채소가 더 맛있어진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과가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다음 플러와 고자리 기어를 만드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일루미너스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발레로사가 고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누스는 발레로사에게 그녀의 짝사랑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다음 여왕이 되었고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왕국을 재건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금발의 영웅이 여전히 수바에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멍에 숨었고 그는 영웅으로서의 칭호를 되찾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웅으로 나중에 리스는 모두를 저녁 식사에 불렀고 모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러는 자신의 삶을 즐겼고 훌륭한 여성이 곁에 있고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후 그는 리스에게서 그녀가 컵케이크 굽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에페이어는 그녀의 과자를 맛보기를 고대했습니다.